크림이며 에센스며 물광 크림까지 다 발랐는데 당김을 느끼시면 속건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좀 오늘 가지고 오셨네요. 이게 지금 박사님이 개발한 기계입니다. 대박. 안녕하세요. 피부의 정성 이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를 위해서 초음파를 연구하고 있는 박 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겨울이 이제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또 추워지고 이럴 때는 희한하게 겨울보다 얼굴이 더 건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피부에 크림이며 에센스며 물광 크림까지 다 발랐는데 그래도 피부가 건조해요. 얼굴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당김을 느끼시면 속건조 때문입니다. 아니, 건조한 게 겉건조, 속건조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겉건조, 속건조, 그다음에 속당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겉건조는 피부 표면의 수분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환절기나 겨울철에 난방기를 사용하게 되면 실내가 건조하니까 피부가 수분을 빨리 잃어서 건조해지는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 이제 화장이 들뜨거나 각질이 허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겉건조 같은 경우에는 보습크림만 잘 발라주셔도 해소가 될 수가 있고요. 속건조 같은 경우는 표면은 이제 촉촉해 보이는데 실제로 당김을 느끼는 그런 경우에 피부 장벽 안쪽에 수분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결국 수분이 부족하니까 수분을 넣어줘야 되겠죠. 수분을 바깥에서 피부 장벽을 통해서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많이 마셔서 보충해주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당김은 일시적으로 세수한 직후라든지 피부 장벽이 조금 상하거나 과도한 세안을 했을 때 수건으로 이제 얼굴을 닦고 나면 당김을 갑자기 일시적으로 이제 느끼는 경우, 그게 속당김이고요. 그럴 경우에도 세안한 직후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죠. 저희 보습편 참고해주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오히려 겉건조보다는 속건조일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속건조를 느끼는 원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피부에 있는 수분이 빨리 유출되는 경우, 과도한 세안이나 필링을 자주 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이 빨리 증발이 돼서 속건조를 심하게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수분이 피부에 흡수를 많이 못 시키는 경우, 그럴 경우에 속건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집에서 해봐도 어렵고 극강의 건조함을 느껴서 사막에 물이 갈라지듯이 쩍쩍 땅바닥에 갈라진 느낌이다, 혹은 따갑거나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런 경우는 이제 피부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경우고요. 피부과를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과 가면 보통 어떤 진료를 하면 이게 좀 좋아질까요? 장벽이 좀 재생돼야 되니까요. 보통 피부과에서도 큰 자극을 주지 않는 LD땡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항상 큰 자극을 주고 나면 마지막에 물광 관리라고 특히 많이 하잖아요. 사실 비용도 비용이고 매번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를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분 흡수를 도와주는 기기들은 몇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주로 이제 갈바닉, 일렉트로포레이션, 교차 초음파 이렇게 있습니다. 갈바닉 같은 경우는 수용성 화장품의 흡수를 도와주고요. 일렉트로포레이션 같은 경우도 화장품 흡수를 도와주는데, 원리는 이제 세포막이 아주 미세한 구멍을 일시적으로 형성하면서 거기에 이제 화장품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차 초음파 같은 경우는 피부 장벽이 결국 각질하고 각질 사이에 이제 잘 배열되어 있는 지방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방층을 일시적으로 이제 느슨하게 해주고 그 사이로 화장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피부 장벽을 좀 개선해 줄 수 있으면서 흡수율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교차 초음파는 피부 장벽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화장품 흡수는 주로 이제 낮은 주파수가 유리하고요. 피부 장벽을 개선해 주는 거는 주파수가 좀 높은 게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은 화장품을 쓰시더라도 이런 기기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훨씬 더 속건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속건조의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우리 생활 속에서 좀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피부 장벽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세안 습관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지 마시고,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의 표면에 있는 유분들이 씻겨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해주시고, 클렌저 같은 경우도 너무 강한 자극을 주는 거는 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안 후에는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을 바르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수분기 많은 것부터 유분기 많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토너를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센스, 에멀전 종류, 마지막에 이제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유분이 많으면 보호막이 되는 거고요. 보호막을 마지막에 바르자,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토너를 바르실 때는 알코올 프리 제품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세안 후에는 피부 장벽이 조금 손상이 되거나 피부 표면의 pH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복구시켜주는 게 토너인데, 토너에 이제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쉽게 건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흡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군요. 그렇지만 화장품만 바르는 것보다는 기기를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네. 특히 처음에 이제 토너를 바르고 에센스 세럼을 바를 때 에센스나 세럼의 역할이 주로 수분 공급이거든요. 그때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기기를 함께 사용해 주시면 좋죠. 아, 그래서 이 기기를 좀 오늘 가지고 오셨네요. 이게 지금 박사님이 예, 개발한 기기입니다. 대박.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지 팁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앰플을 쓰시면 좋고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런 기기를 쓰실 때 젤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앰플을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앰플이나 젤 두 가지 다 쓰셔도 되는데 수분 흡수를 위해서는 앰플이 조금 더 좋고요. 특히 이제 히알루론산 앰플 이런 걸 써주시면 속 건조가 심한 분들은 빨리 개선이 되죠. 그리고 앰플을 쓰는 것도 좋지만 중간에 또 보충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마스크팩을 쓰시면은 마스크팩 안에 들어있는 앰플량이 뭐 충분하기 때문에 마스크팩을 붙인 다음에 기기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는 마스크팩 아무거나 상관없고 콜라겐 마스크팩이나 히알루론산 마스크팩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팩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직포 마스크팩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원래 얼굴에 하는 마스크팩인데 얼굴이 너무 잘생기실까봐 손에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박사님 이거 많이 하셔서 그런지 손이 진짜 예쁘네요. 아니 애기손 같아. 이렇게 이제 마스크팩을 얼굴이나 피부에 붙이시고요. 이렇게 기기를 작동시킨 채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기기들이 여러 가지 주파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파수가 이제 낮은 쪽으로 갈수록 흡수율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주파수가 높아지면 재생이나 이제 탄력 쪽에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왕 쓰실 거면 교차 초음파를 쓰시면 낮은 모드부터 높은 모드까지 다 있으니까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교차 초음파를 쓰시는 분들은 속건조를 없앨 때는 어떤 모드를 써야 되는지 피부 장벽을 없앨 때는 뭘 써야 되는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결국은 속건조를 개선하려면 피부 장벽이 튼튼해져야 되고 수분 흡수를 잘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차 초음파 기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모드만 쓰시는 것보다는 먼저 수분 흡수를 잘 시켜주기 위해서 3메가나 더 좋게는 이제 1메가가 포함된 모드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장벽 개선을 위해서는 주파수가 높은 10메가, 17메가, 19메가 뭐 이런 모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낮은 주파수도 개발하신다고. 예, 하나의 헤드에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주파수보다 더 낮은 쪽, 그리고 더 높은 쪽을 다 담기 위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흡수도 더 잘 되는 거고 예, 흡수도 더 잘 되고 피부 개선, 장벽 개선 더 잘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제 세안 습관을 개선하고 기기를 이용해서 피부 장벽 개선과 흡수를 도와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환경인데요. 실내가 너무 건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내 가습기는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꼭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꼭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피부 겉에서 수분을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로 몸 전체에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런 환절기에는 좀 더 수분 공급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은 속건조의 이유와 또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뭐 겨울철이나 봄철에 되면 더 건조한 건 사실이지만 1년 12달 얼굴이 건조해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졌잖아요. 이런 분들은 화장품도 좀 좋은 걸 좀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렇게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추게 기기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잘 활용하셔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